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 더 리뷰를 하고 가볼까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 리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0대 0 경기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는 두 팀 다 나름대로 시사할 점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뷰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최근에 이제 제 댓글에 많이 이제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팀도 해주세요, 어느 팀도 해주세요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다 보고는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긴 보는데 약간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경기를 다 보통 풀로 보고 이제 리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경기만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뭐 잠깐 15분 보거나 20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딴짓하면서 보거나 이렇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기는 제가 리뷰를 안 해요.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제 생각은 있는데 리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런 거를 뭐 몇 달에 한 번씩 라이브를 켜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뭐 그 수원하고 강원 경기를 봤는데 전반에 좀 보고 후반에 거의 뭐 못 봤어요. 거의 후반 경기를 거의 못 봐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또 그런 게 또 있고 뭐 제주 경기도 최근에 보긴 봤는데 어 그것도 제가 각 잡고 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한번 몰아가지고 이번 주에 마지막 제가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중에 한번 풀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이나 뭐 인천 얘기도 그때 다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제 딱 이 경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자. 오늘 뭐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0대 0으로 비겼는데 저는 두 팀 다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변화가 좀 필요한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팀 다 좀 뭐 순위도 사실 뭐 썩 좋지가 않고 뚜껑 열기 전에는 제일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팀들이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뭐 그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에 다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전술에 좀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 그 이명주 선수를 지난 시즌에 데려와서 굉장히 이제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원 구성이 좀 돼 있으니까 이제 신진우 선수를 더해가지고 좀 더 이제 주도적인 축구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전북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선수도 많이 영입하고 이동준도 영입하고 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두 팀 다 이제 시즌 초반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변화가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 변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명주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그게 이제 사실은 떠나간 아길라르의 빈자리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경기를 잘 안 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파란색을 인천이라고 합시다. 이게 신진호 선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은 상황이었잖아요. 시즌 초반에 3-4-3 형태로. 그래서 이제 에르난데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뭐 제르소랑 뭐 김보섭 선수가 이런 형태를 썼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뭐 제르소 선수도 제르소 같은 경우도 역습에 이제 좀 특화가 돼 있고 앞에가 앞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받으러 내려오는 걸 좋아하는 유형은 또 아니잖아요. 김보섭 선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에르난데스가 뭐 받으러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어, 이렇게 여기서 받으러 내려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마무리할 선수가 중앙에 없죠. 여기가 이제 여기 내려와주고 연결해주고 나면 여기가 이제 골 넣을 사람이 없어지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고사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두 선수가 안 내려가고 에르네스 종종 내려가긴 하지만 이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 뒤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안 내려오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선수들의 거리가 멀어지는 패스가 잘 안 돌게 되는. 그래서 신진호가 공을 굉장히 많이 만지는 것 같은데 계속 여기만 돌다가 이제 공격이 안 풀리는 형태들이 좀 많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제르소를 후반에 아껴놓고 에르난데스랑 그 김보섭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이명주 선수가 오는데 이명주 선수는 뭐 사실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박스 투 박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뒤도 많이 도와주지만 여기 안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더 생기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인천한테는 베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뒤에 3백을 안정적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팀이고 그게 이제 전력상 봤을 때 중원이 좋다 그래도 사실은 뭐 풀백이라던가 윙백이라던가 뭐 센터백들이 뭐 울산이나 전북이나 이런 팀들하고 비교하기에는 확실히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든든하게 수비를 쌓고 가고 싶은 팀이고 뭐 사실은 또 김동민 선수가 나오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숫자 싸움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명주 선수가 같이 출전해주면 여기가 이제 좀 보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이명주가 빠지고 나면 누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요게 조금 인천한테는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밸런스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도 김도혁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강민구 선수가 나오면서 전형적인 측면 플레이어가 나오니까 훨씬 더 직선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고 볼 받았을 때도 이제 본인이 뿌리는 거에 더 능숙해지는 거죠. 사실 김도혁 선수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미드필드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본인이 공 잡고 이제 사방에다가 공을 다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이쪽에 윙백에 볼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 맞닥뜨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본인이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이쪽이 이제 우리 편이 아닌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 180도밖에 없다 보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늘 궁지의 느낌? 궁지에 몰린 느낌?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김도혁 선수가 뭐 신진호, 문지한이 같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김도혁 선수가 한 이쯤에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난 시즌처럼 이쪽 측면도 커버하고 앞에 이제 받아주면서 내려오지 말고 공격 쪽에 가담할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명주 선수의 역할을 대체해야 되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김도혁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면 측면에 갖다 놔도 볼이 그렇게 잘 돌지가 않아요, 인천이. 김도혁 선수가 뭐 패스를 잘하는 선수지만 측면에서 돌리는 게 능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쪽에서 받아주고 도망가고 또 작년에 잘했던 게 이제 이런데 뒤를 파먹는 거였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여기서 막 크로스 올려주고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쪽으로 밸런스를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진호 선수 영입하면서 다른 걸 시도하려다 보니까 조금 밸런스가 깨져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괜찮게 봤어요. 후반에 뭐 제루소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도 결국에는 이명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공격할 때 보면 항상 뭐 제르소도 가고 에르난데스도 가지만 거기에 이제 또 이명주가 꼭 쫓아가는 형국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변화는 오늘 전술적인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몇 경기를 못 봐가지고 뭐 이명주 선수 복귀가 언제였는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없을 때랑 비교했을 때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마무리죠. 역시 오늘 뭐 제르소 이제 골대 앞까지 가는 것도 드리블도 좋고 다 한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동선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정동윤 선수가 잘했죠. 그 리턴 내줬던 거 있잖아요. 왼쪽 페널티 박스에서 리턴 내줬던 것도 좋고 뭐 제르소가 1대1로 골대 앞까지 가서 김정우 선수한테 걸렸던 장면도 좋고 뭐 그 슈팅 누가 또 때렸었죠? 정동윤 선수도 때린 거 있었죠. 뭐 에르난데스가 때린 것도 있고 다 괜찮은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를 에르난데스가 이렇게 뭐 밀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 골대 쪽에 이렇게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움직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기를 U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받아서 들어갈 때 이제 패스가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넓게 서가지고 이렇게 받던가 그러면 이렇게 받고 이 선수가 나오면 이게 들어가서 뭐 들어간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드리블을 쳤으면 좋겠는 장면에서는 패스를 할 때가 있다거나 패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슈팅을 그냥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선수들끼리 맞추는 것도 좋지만 비디오 미팅을 하면서 이런 장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면 인천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전북이나 뭐 울산이나 본인들보다 좀 강하다고 하는 팀들 상대로 지난 시즌에 했던 것처럼 득점을 만들어내고 좀 하는 장면들이 있어야지 인천의 순위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가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전북 팬들이 수원을 이긴 다음에 좀 많이 들뜨셨던 것 같아요. 뭐 경기 내용도 좀 괜찮았고 전술적인 면에서도 조금 다른 장치들이 보였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북하고 수원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전북 얘기를 크게 드리진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뭐 맹성훈 선수가 이제 위치가 조금 변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선수들이 뭐 풀백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김진수 선수나 뭐 최철순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장치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뭐 아닉스 감독님 했던 인버티드 풀백이나 그 전에 있던 김병수 감독님 축구라던가 아니면은 이부 리그 있으시지만 설기현 감독님 했던
뭐 3-2-4-1이나 막 거의 이런 막 특이한 형태들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광주도 마찬가지죠. 이번 경기에서도 이번 라운드에서도 대구를 상대로 막 어마무시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두 골 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북은 내려선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난 라운드에서 주중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수원이 덤볐습니다. 전북한테 덤볐기 때문에, 또 이제 너무 이른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덤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북이 능숙하게 풀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전북은 늘 언제나 본인들한테 싸움 걸어주는 팀한테 싸움을 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꽁꽁 내려선 팀 상대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인천이 그렇게 내려서 가지고 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장치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여전히 저는 전북한테는 아쉬운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의도를 좀 설명드리면, 의도는 이거죠. 여기 있는 선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약간 인천을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놔가지고 위치를 좀 바꾸면 뭐 이런 식이죠. 여기 이렇게 잡고 최철순 선수가 있으면 여기를 가만히 두진 않거든요. 뭐 이명주 선수가 오든 아니면 다른 공격수가 오든 이쪽 뭐 김보섭이 오든 여기를 압박하러 나왔을 때 볼을 여기다 이제 최철순 선수가 내주고 중앙 쪽에 가담하면서 이 선수가 일로 따라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줄 수는 없으니까 따라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지금 안드레라던가 뭐 왼쪽에 있던 문선민이라던가 뭐 김진수 선수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볼을 내주고 나면 여기가 1대1이 되니까 이렇게 측면을 넓게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뭐 안익수 감독님도 썼던 거고 그렇게까지 뭐 되게 놀라운 전술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트렌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측면을 넓게 쓰고 좌우로 찢어 놓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뭐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인천이 여기서 바짝 따라 나오고 백패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안 따라가고 다시 좁혀가지고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아쉬웠게 득점들이 좀 안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전북을 안 좋게 주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렇게 안 좋게 드려왔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기들을 좀 더 먼저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 판짜기가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그 최철순 선수가 여기를 데려가서 여기를 이렇게 측면이 볼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경기들을 조금 일찍부터 봤더라 그러면, 제가 감독님들한테 김상식 감독님 계실 때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 최근에 백승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여기 자리에 이제 박진섭 선수가 지금 최근에는 있는 자리인데, 백승호 선수가 예전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들이 이렇게 뒤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백까지 쓰다 보니까 앞에 백승호가 공을 잡아도 줄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멀어요, 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기를 이렇게 이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 미드필더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박진섭 선수 내두고 백승호 선수가 받으러 내려올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백승호 선수가 내려오면 최철수 선수가 여기 있지 않고 측면으로 또 나가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백승호 선수가 이쪽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본인이 할 게 더 많아져요. 받으러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뒤로 내려올 수도 있고, 최근에 하프스페이스 자주 들어가잖아요, 백승호 선수가.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빠지는 움직임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 관여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뒤에 있어서 여기랑은 좀 관여를 하는데 여기랑 관여를 못하니까, 연결점이 너무 머니까 안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최근에는 위치가 좀 박진섭 선수가 올라오면서 전진 배치가 되고 여기저기 연계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지니까 눈에 많이 띄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박진섭 선수가 오늘 뭐 이수빈 선수잖아요. 근데 이수빈 선수도 위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약간 백승호 선수보다는 뒤쪽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김진수 선수가 중앙에 들어왔다가도 측면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파이브백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로 이쪽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다섯 명. 근데 이게 뭐 어마무시한 새롭게 막 등장한 전술은 아니고 강팀들이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오늘도 문선민 선수가 굉장히 자주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드리블 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1대1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근데
밥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문선민 선수가 드리블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흔들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오늘 크로스가 굉장히 자주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중앙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드리블을 시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러면 전북처럼 멤버가 좋은 팀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꼭 무슨 맨시티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이렇게 1대1을 계속 붙일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문선민이 이겨줄 건데, 한교원이 이겨주는데, 이동준이 이겨주는데, 누가 이겨주는데 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를 1대1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한 달 전의 경기들에 비해서는 훨씬 1대1 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좋아진 게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족스럽냐라고 그러면 저는 또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만약에 이걸 한 달 전에 봤다 그러면 예전처럼 혹평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이동준 선수가 후반에 좀 안 보이긴 했는데 그런 경우도 저는 뭐 조금만 더 도와주면 혹은 이동준 선수한테 판을 잘 깔아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사실 그냥 1대1 쳐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뭐 백승호 선수가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여기를 끌고 지나가주면 더 좋죠. 뭐 주고 2대1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에 치는 척 하다가 측면으로 몰아놓고 이쪽으로 이제 백승호 선수가 빠져나갈 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거는 또 더 넓어지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혹은 아니면은 이런 때 여기를 뭐 최철순 선수가 올라와 준다거나 아니면 박진섭 선수가 여기 좀 도와주러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빠져나가는 자리를 그럼 이제 여기 유기적으로 볼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이 확실히 지난 경기들보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뭐 굉장히 세밀하다기보다는 1대1 할 수 있게 좋은 드리블 좋은 선수들 1대1이 좋은 선수들한테 1대1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북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괜찮은 전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상식 감독님 나가시고 김두현 코치님 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많이 늘려놓는 팀들이 많아요. 전북 상대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상대편 지도자들도 다 아십니다. 전북이 1대1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꼭 협력 수비를 해야 돼.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지한 내려버리고 신진우 옆에 세우고 수비할 때 이명주가 도와주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낮추고 나면 1대1을 치고 싶은 상태로 판을 깔고 싶은데 수비를 더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막겠어. 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쪽이 지금 사실은 아웃 넘버를 잡기가 힘든 거죠. 숫자 싸움을 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전북한테는 늘. 그래서 좋아졌지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수원전에서는 경기력이 바짝 좋아졌다. 단번에 좋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수원이 덤벼줬기 때문에 쉽게 푸는 경기가 있었다는 거를 고려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북이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전쯤에 보여줬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좀 가지고 유지보수 해보자. 더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 칼을 뽑았잖아요. 감독님은 떠나셨고 김두현 코치님한테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감독 대행으로 앉혀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결단을 했으면 좀 욕심을 내서 좋은 지도자가 와서 전북을 진짜 더 뭐 단순히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이든 뭐 후년이든 아챔을 다시 한번 노리고 뭐 리그도 다시 울산하고 싸움을 걸어볼 만큼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유명한 지도자를 바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북이 내용적으로 좀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그런 지도자가 오셨으면 좋겠다. 일단 칼을 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반은 굉장히 재밌었다. 근데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쉬웠던 거예요. 인천은 역습을 계속 나가는데 뭔가 만들지를 못하고 지금 전북은 문선민 쪽에서 뭔가 계속 터질 듯이 계속 크로스가 넘어가고 뭔가 되는데 결국에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기서도 마지막에 세밀성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야지 인천과 전북이 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아졌지만 아쉬운 두 팀이었다.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